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백준 문제집의 백트래킹 시리즈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과 M 첫 번째 문제 먼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하고 M이 주어졌을 때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길이가 M인 수열을 모두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고요. 중복 없이 N개를 고른 겁니다. 물론 총 8개이죠. 그러니까 1에서 4까지 2개를 고른 모든 수가 되겠고요. 사전 순으로 증가하는 순서로 1, 2, 1, 3, 2, 4, 2, 1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팩트트래킹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실행해서 그 결과에서 정답을 찾는 형태가 백트래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모든 경우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태 공간 트리라고 해서 트리 형태로 펼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SWEA에 있는 백트래킹 시리즈도 풀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형태로 해서 백트래킹 문제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하는 방법은 동일한 형태로 할 텐데 시리즈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경우를 펼치기 위해서 트리 형태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숫자는 뭘로 할 거냐. 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상태, 단계가 증가되는 형태를 만들 거고요. 그걸 저는 거의 빠짐없이 스몰 n 형태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n은요, 선택된 숫자의 길이, 개수로 하겠습니다. 숫자, 개수, 뭐 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뭐하러 이런 걸 잡냐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이걸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길이 m짜리 수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선택된 숫자는 하나도 없는 빵인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안에다가 n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펼쳐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요. 1부터 n까지의 숫자이니 지금은 물론 4, 2인 형태가 되겠지만요. 자, 1을 선택할 수 있겠죠. 선택 가능한 걸 중간에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2를 선택하면 한 개의 숫자가 선택이 됐죠.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다만 1은 선택했으니까 이제 2부터 선택해야지. 자, 백트래킹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돌릴 때는요. 대부분 정해지지 않은 길이들이 있기 때문에 재귀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한 함수가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없어요. 즉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가능한 모든 경우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똑같이 1을 선택할 수 있고 2를 선택할 수 있고 물론 미리 선택했다면 중복 없이니까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추가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 이렇게 지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일반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있는 이름대로 하면 분명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 2 해서 n까지 골라줄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가셔야 될 거 무조건 여기서 n을 고를 수 있느냐, 무조건 n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란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가능한지를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체크 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체크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게 중복 체크는 비지티드 배열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는 조건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함수 같은 거를 직접 만드셔서 확인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이걸 그려야 될까요? 지금 두 개니까 사실 하나를 만들고 선택했으면 두 개잖아요. 그러면 끝나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네, m개가 선택되면은 끝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m-1개가 선택됐을 경우에도 똑같이 숫자 1, 2, 네, n까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m개가 선택이 됐을 겁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해당되는 반복적인 탐색,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보는 걸 종료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백트래킹 문제, 즉 가능한 모든 경우를 모두 해서 정답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트리 형태로 가능한 경우를 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어떤 게 우리의 코드가 되는 거냐? 자, 사실 요 하나의 함수를 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네, DFS라는 이름으로 그리는 거고요. 반드시 첫 번째 네, 파라미터는 n으로 만들 겁니다. 그 뒤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 필요한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의 함수를 완성시키는 거다. 네, 당연히 여기에는 크게 언젠가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료 조건과 하부 함수 호출, 네, 이 두 부분이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종료 조건까지 명확하게 그리시고, 물론 아주 익숙해지신 다음에야 중간에 종료하고 심지어 그런 형태로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무조건 n을 종료 조건으로 해서 n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특정 경우에 종료하도록 기본형을 만들어 주시고, 이 종료하는 데서 바로 정답 처리도, 정답에 대한 처리도 일단은 여기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코드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익숙해지면 당연히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끊기도 하고요. 그런데 백트래킹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서 정답을 내기 때문에 항상 정답이 나와요. 그럼 문제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간 초과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복잡도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좀 해볼 거고요. 이전에 다른 문제 100준 말고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에서도 이 시리즈로 10명 문제를 풀었던지라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네, 거기에 있는 문제들 혹시 풀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종료한 거예요? n을 쭉 증가시켜 가다가 발전시켜 가다가 바로 n이 네, m이 된 경우에는 네, m개를 다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종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옆으로 조금만 옮겨놓고 그러면 이 함수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함수를 완성시키는 게 바로 코드를 짜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메인 코드 쪽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상위에서는 메인에서는 바로 제일 위에 있는 n0번일 대로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호출됐을 때는 종료 조건을 먼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종료 조건이 들어가고요. 종료 조건은 가능하면 n에 관계된 걸로 잡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발전시켜 나갈 n을 선택할 때 종료 조건과 관계된 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은 m이니까 굉장히 익숙하죠. 자, 그래서 if 발전시켜던 게 m이 된다면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백트래킹의 재개함수는요, 들어가면 종료 조건에 따른 정답 처리와 하부 함수 호출, 딱 요 모양대로 되어 있습니다. 종료 조건이냐? 아니면 밑에 함수를 불러주는 거죠. 자, 종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 처리를 해줘야죠. 그럼 정답 처리에 필요한 것들을 실명으로 만들면서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네. 자, 종료 조건이면 사실은 끝내야 되죠. 네. 자, 리턴을 해서 끝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답 처리가 필요하죠. 어떤 거예요? 선택한 숫자들을 어딘가에 저장해 줘야 되겠죠. 즉, 내려오면서 나 1 선택했어, 나 2 선택했어, 이렇게 추가를 시켜와야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할까요? 네, 붙여서 넘겨주는 거죠. 아, 리스트 하나를 사용해서
네, 선택한 함수들을 하나하나 추가해서 넘겨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종료 조건이 됐을 때 바로 요 리스트 안에는 네,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선택된 네, 리스트가 들어있겠죠. 그럼 그거를 전체적인 네, 정답을 그냥 answer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append 시켜주면 네, 추가가 될 겁니다. 물론 인쇄하셔도 되겠지만 디버깅이나 이런 용도를 위해서 answer에다가 추가시켰다가 마지막에 인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종료와 정답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위쪽에 있어야 돼요. 종료 관련된 요소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밑에는요. 네, 하부 함수를 호출해 줘야죠. 네, 명확히 보이죠. 1부터 바로 n까지 경우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네, 쉬운 문제라 위를 넉넉히 썼더니 밑에가 좀 좁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열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J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익숙한 이름으로 하다 보니 자, 1부터 네, n까지 루프를 돌려주는 겁니다. 자, 다만요. 여기서 1을 선택했다. 중복 없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은 네, 비지티드 베어를 하나 네, 중복 확인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에서 V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즉 만약에 네, 이 J라는 걸 우리가 선택했느냐 이미 네, 초이값을 0으로 두니까 네, 0이라면 선택을 안 한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주는 겁니다. 자, 즉 네, DFS 무조건 네, n 플러스 1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네, 변함없이. 자, 그런데 이 바로 J라는 숫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1이나 2.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넘겨받은 리스트에다가 바로 네, 이 J라는 숫자를 붙여서 네,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만 이 중복된 형태 이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겠죠. 물론 넘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했어 라고 표시해주고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0으로 네, 클리어해주는 형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FS 함수가 네, 이런 형태로 짜여지는 모습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자, 첫 번째 문제를 파악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실행하니까 모든 경우는 이렇게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내 단계와 선택하는 요소에 따라서. 다만 가능한 것만 실행하는 거잖아요. 선택했던 걸 또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체크, 함수나 중복 배열이나 if문이나 이런 걸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또는 정답 처리가 복잡해지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완성한 다음에 종료 조건을 위에 짜주시고 밑에 하부 함수 1부터 n까지 호출한다. 네, 그 부분을 밑에 짜는 형태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입력해 보고 네, 위를 너무 여유롭게 써서 밑에 코드가 조금 좁아졌지만 네, 한번 제출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계속 코드를 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n하고 m을 입력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뭐 백트래킹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행을 해주면 되죠. 자, 여기 사용되는 변수들 네. 자,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체크 네. 비티드 배열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요 네. 1부터 n까지 뭐 0은 쓰이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네. n 플러스 1개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을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 주고요. 네, 두 번째 네, 중복을 확인할 네, 비지티드 배열을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에서는요 얘를 부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DFS로 네, 처음에 0 이 숫자 그대로 그리고요 두 번째 더 필요하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네, 빈 리스트를 넘겨주면 될 겁니다.
자, 다 끝나고 났다면요. 바로 요 answer라는 배열에 요 리스트 2개짜리 리스트가 꽉 차 있겠죠. 네, 이렇게 증가되는 순서로 했으니까 증가되는 순으로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뽑아서 answer에서 하나씩 뽑아서 네, 이 리스트를 출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메인 루프에서를 완전히 끝내신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걸 탑다운 형태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오타 없이 잘 쳐주면 되겠죠. 항상 제일 위쪽은 네, 종료 조건 처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경우에 네, 정답에 관련된 처리도 해줍니다. 그리고 종료 조건은요, 가능하다면 처음 설계하실 때 n에 관련된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불가피하게 다른 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 경우에는 거의 n을 발전시키다가 특정 경우가 되면 무조건 끝내게 하셔야 돼요. 이 기본형으로. 그래야 뭐 너무 무한히 제기로 호출하다가 뭐 수책이 고갈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종료 조건입니다. 네, m개의 수열을 완성, 조합했을 때 종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조건 끝내야 돼요. 종료 조건이 됐으면 정답이든 아니든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짤 거고요. 자, 우리 answer에다가 네, 리스트를 추가해 줍니다. 자, 종료 조건 밑에서는요, 하부 함수 호출, 네, 하부 단계 호출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한 네, 그 호출 형태가 되겠죠. 자, for 네, j1을 1부터 n까지. 네, 그래서 요걸 그리면 사실 코드는 절반이 완성됐다고 보셔도 돼요. 잘 그리시면. 네, 그리고요, 사용하지 않은, 선택되지 않은 값이라면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추가해서 들 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후에 호출됐을 때 얘는 이제 썼으니까 더 이상은 선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단계 무조건 n 플러스 1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j1을 선택했다. 다녀와서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들에서 제가 여러 개 해봤지만 이거를 물론 이런 체크 BTD 배열을 같이 넘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속도나 여러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형태로 처리할 거고요. 예, 넣어서 해보시거나 전역으로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셔도 사실은 상관없겠습니다. 한번 직접 짜보셔도. 자, 제출을 해보면 12, 13, 14, 21 뭐 이런 형태가 된 것 같고요. 제출해보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네, 제출을 해보면 뭐 경우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문제가 짧으니까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제출을 완성할 수 있겠고요. 시간 초과가 아니라면 네, 많은 경우에 뭐 지금 가지치기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뒤에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첫 문제라 조금 위를 자세히 그리다 보니까 코드가 좁아졌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트리로 나타내고 다만 그때 단계를 발전시킬 n을 종료 조건에 관계된 형태로 해서 좀 최대한 고문을 선택하자. 많은 경우에 단순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얘를 선택하는데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로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중복이든 범위든 이런 조건이 있다면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부 호출 함수로 만들어서 필요한 거를 보통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쪽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